어쩌다 칠순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는 느낌과 아니 벌써라는 이런 느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젊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직은 늙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 벌써라는 느낌은 이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은 한순간의 빛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겠죠. 고희는 옛날부터 드물다라는 뜻으로 나이 70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고희는 두보이시 곡강의 인생 70 고힐에서 표현해서 나오는데요. 70의 나이는 아주 드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또 기대 수명 또한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이렇게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일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이 칠순에 그러나 전통적인 이 칠순을 맞이하면서 또 어떻게 새롭게 보낼 수 있을까? 멋있게 이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칠순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오티엄적인, 그래서 현직에서 물러나 창의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프로젝트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사자성어는 제절유신입니다. 제절유신이란 재밌고 즐겁게 유쾌하고 신나게 인생을 일상생활을 꾸며보자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항상 이렇게 제절유신하게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보람과 의미를 충만하게 시켜주는 그런 한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보다 충만하고 보다 기쁨으로 넘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한 삶,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이 창의적인 시니어라면 혹은 현직에서 은퇴해서 창의적인 삶을 살도록 예서는 오티움을 즐기는 오티움적인 인생, 저는 저를 오티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라면 칠순을 맞이해서 우리의 그 어떤 건강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 시간 자유로움 이것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제절유신을 즐기고 만들어가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절유신으로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고 즐겁게 유쾌하고 그리고 신나게 제절유신입니다. 프로젝트 1은 기념타올을 제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만들어준다면 일단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저는 가족, 친지들에게 칠순 행사 그런 것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건강한 이 나이에 고해이라는 이름으로 칠순 모임은 저에게 그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념타올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단지 기념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문자가 되어 타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한 일이었기에 집사람의 사전 결제 없음으로 해서 약간의 소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만 이런 건 파격적인 맛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감사하고 싶어하는 친지들에게 이렇게 칠순을 빌미로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프로젝트 2는 축하받기입니다. 당연한 의례 절차와 같습니다만 축하를 하더라도 생일 축하 수준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첫째 딸 내외에게는 얼마 전에 조카 돌 때 왔었기 때문에 그냥 오지 말고 인사만 해라고 부탁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식구들만 참석해서 식사를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누님이랑 동서내에게도 당부를 하고 조용한 축하 식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딸이 이벤트성 현금 폭탄을 가져와서 돈 폭탄도 맞았습니다. 밑에 뜯으면 돼요. 옆에. 뜯으면 돼요. 이야. 다시 해야 되겠다. 우와. 이거 완전 동그랑 맞았네, 동그랑. 이야. 놀래라. 놀래라. 야,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다. 늘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생활에서 충실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보세요. 야, 아까 봐서 뭐 본다. 그치? 보세요. 야, 아까 봐서 뭐 본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케이크 축하전은 하나씩만 켜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축하 케이크는 의도하지 않게 후배들의 모임에서 칠순이 알려지고 즉석에서 케이크 준비되어 크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개국 채우시기를. 이 대학 신문사 모임도 벌써 40년이 지난 반가운 모임 행사에서 얼떨결에 그런 축하를 받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45년 부부지기 모임에서 또 축하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이 모임에서 제가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먼저 이렇게 칠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액티브한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프로젝트 3은 마라톤 대회라고 하기엔 뭐합니다만 달리기 대회에 참가입니다. 제25회 통일 마라톤 대회인데 이 대회에는 참가 거리가 5km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를 잘 유지한다면 충분히 10km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페이스를 맞추면서 5km를 완주한 건강부부라는 점에서 의의도 있었습니다. 이 예를 통해 얻은 수학은 경제에는 잠재 성장률이 있듯이 우리의 몸에는 잠재 신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 잠재 신체력을 끄집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발굴해내지 못했던 잠재 신체력을 지속적인 운동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점점 더 발굴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칠수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프로젝트 통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달려보시죠. 어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이 프로젝트 정신과 함께 또 육체도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관련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고 또 OT원으로서의 삶도 충실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를 마친 후에 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수면의 그 불규칙성으로 인해서 잠을 많이 자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44분 정도의 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잘 완주를 하고 이 즐거운 11월의 늦가을을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뒤에 들어오는 주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이런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이 의미가 있는 게 통일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기원하면서 또 우리 생애에 어떤 통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통일을 기원하면서 함께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 예, 메달을 달고 있네요. 예, 예, 축하합니다. 프로젝트 사안은 수다떨기입니다. 창원대학교 후배들이 주축이 된 40여 년 전통의 학부사 모임을 새롭게 중건하고자 주제 발표를 통한 해합을 갖자는 애봉의 품격이라는 비전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자가 저로 지명되었습니다. 저보고 만국 유랑기를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방문했던 나라가 35개국에 불과했는데 여행 전문가가 보면 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배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떨릴 때는 여행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는 여행을 가야 했는지 변명도 해야 했습니다. 왜 나는 여행을 떠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6가지 정도 저는 여행에 대한 변명, 여행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시적 노마드 본능의 충실입니다. 인간은 이동의 호기심,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했던 그런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능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연 본능으로 노스탈지아를 만들어냈고 이 노스탈지아에 우리가 충실해가는 것이라는 모습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시적 본능, 원시적 노마드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본능을 충족시킴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욕구 충족의 만족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을 압축하는 삶의 몰입입니다. 동시대의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 80년대, 70년대를 같이 만나고 이렇게 현대와 혹은 과거와 근대를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여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압축하는 삶의 몰입, 이러한 것들의 어떤 체험, 이것들을 위해서 나는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는 문화적 샤워입니다. 이 자연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자연적인 차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용,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역동성은 여행을 통해서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심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찾고자 했더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니체라든가 고고라든가 멀리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4대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소박한 현재까지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그들의 이야기를 심취하고 싶었다. 진작 내가 찾고자 했던 이 내가 멘토로 원하는 이 그들의 이야기를 혹은 또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를 심취하고 싶다면 나는 여행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극한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삶의 이 마지막 순간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극한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공유하는 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다면, 함께 우리가 떠날 수 있다면,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즐거움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함께 공유하는 체험, 특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소통의 체험, 이런 것들은 함께하는 극한의 즐거움에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행은 굉장히 필요한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건강에 따르는 자유추구자의 쾌락추구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 유한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삶을 살도록 의지가 부여됩니다. 자유의지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적 유한성 속에서 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짧은 생명 속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행이라는 시공간적인 자유로움을
헤쳐나가는 이 시공간적인 이 풀장에서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이 여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이유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프로젝트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70을 기념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직 가보지 못한 70 넘어 이 시간과 그 삶을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주신 재밌고 재밌게 유쾌하게 신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까 합니다. 끊임없이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나아가보도록